아,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마무리해야지.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공감이죠, 공감. 지금 찾아보니까 공감이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 심적 현상. 상대방에 대한 상황이나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이래. 멀리 있는 사람은 공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되잖아.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마음적으로도 가까워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족의 죽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아프고 고통이 공감이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 뭐 멀리 있는 감성처럼 아이고 어쩌다가 저랬대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사람이 내 가까운 친구이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다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최상병 문제 가지고 하는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왜 그런지, 얼마나 안 나오는지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아직 내용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는 대략 미루어 짐작은 되더라고. 뭐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 나와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친구들은 자기 친구나 동생이나 형인 것처럼 해서 공감하는 거. 최혜병이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공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거리감이 아주 먼 죽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 물론 사람이 고통이 생길 때 어떤 고통이나 힘듦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 너무 치부해버리게 되면 생으로 진짜 이기심만 남는 거 아니냐. 최상병의 죽음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공감할 거야. 아픔으로 느끼지. 왜냐면 우리 애들이 다 저기 군대를 가잖아. 해병대든 아니든. 근데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부분은 다 내 얘기 같이 느낄 것 같아. 공감이 그런 거고. 누군가 일부만 자기 힘을 이용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는 건 아닌 거잖아. 그 최해병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다 느낄 거야. 오히려 요즘이 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적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뭐 전통적으로 뭐 정이 있고 그때는 다 못 살았으니까 못 사는 사람끼리의 그런 공감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공감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거리에 비례한다. 근데 요즘에는 그 스토리인 것 같아. 스토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해. 근데 경부고속도로에서 뭐 70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만 전달이 되지 그 뒤에 아무런 스토리가 없잖아. 거기에는 공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 노인이 아들을 만나러 어디로 가다가 뭐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뒤에 붙으면은 거기에 추모 물결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어떤 그 공감에 대한 부분이 사연이 있으면은 공감을 하잖아. 우리도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이라는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고 그 공감대라는 게 있으니까 거리도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스토리 바다에 깔려있는 그 이야기들 뭔가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단순히 대상을 느끼고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거리감이겠지. 허대비 얘기한 거리감이 가까우냐 뭐냐 정도에서 그걸 함께 느끼는 거는 작가님이 얘기한 대로 뒤에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전달이 받아야 공감을 하고 느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공감이라는 게 그냥 팩트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좀 넓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되어야 발현되는 그런 거는 좀 삭막해졌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강신주 철학자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를 제가 좀 비유해 온 건데,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신 게 반론이 아니라 스토리가 만약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그 스토리를 듣거나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회피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닌 거야.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최해병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은 뒤엔 이야기들이 엄청난 보도나 유튜브나 이런 거로 미디어로 나와서 인식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에서는 공감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인식되어지는데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치부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얘기에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내 마인드가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허드비 얘기한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동생일 수 있고 내 형일 수도 있잖아. 최혜병이라는 친구가.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이즈가 더 큰 거 아닐까? 공감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그 극단적 이기심의 단어는 나만 아니면 돼가 왜 나오는 거냐. 그 1박 2일에서 나 1박 2일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요. 최해병이 분명히 사고지 않습니까?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측은지심을 하고 국민 공감대에 대한 분노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 조작 상황에 대한 분노는 굉장히 넓게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 분노는. 근데 행동을 위해서 집회 현장에 나가거나 내 목소리를 표현하는 형태는 행동이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나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심리적으로 안타깝지만 난 일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행동으로 끌어가는 데까지 함께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느냐까지 본다면 공감이라는 게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죽음과 그거를 감추려는 분노 사이에 자발적인 반로가 있어서 나가게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 그 촛불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자발적인 반로에 의해서 촛불 집회 때는 나갔단 말이지.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폭발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나가려면 그때만큼 쌓인 걸로는 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그 누구 표현대로 유증기가 꽉 차고 있다. 근데 또 하나는 내 스스로 느끼는 건데 이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 내 호구지책 때문에. 그러니까 임계점이 필요한 것도 있고 내 생활에 마이너스나 누가 돼서 손해가 볼까봐 또 참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개인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강요할 수 없지. 자기네 상황이나 상태,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안 하고 참는 게 내 개인의 어떤 이득 때문에 참는데 이 또한 아까 얘기한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 쌓이는.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또 나도 폭발해서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지. 최혜병 경우는 다들 공감을 하고 목소리도 내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이 하는 거와 그 공감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야, 너 거기 광화문도 안 나가는데 네가 무슨 공감하는 거야? 그건 공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틀린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복잡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라도 어떤 일조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 애들이 왜 팔레스타인을 왜 지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걔네들이 다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대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공동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다는 못 나오더라도 자기가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가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표현을 해야죠. 일본 순사가 유관순 열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유관순 열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누가 해요? 다 누구나 죽음이 두렵고 누구나 상황은 있을 수 있죠. 그건 개인이 다 판단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유관순이고 모든 사람이 윤봉길이고 모든 사람이 그건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그만큼의 용기를 냈으니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하잖아. 내가 그 고통을 받기 싫고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또 고통이 따르는 것도 내가 싫고 이러면 모르는 척 하잖아 보통.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불편한 진실과 두려움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고 그 회피 심리가 일종의 본능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지. 펭귄이 남극 펭귄들이 이쪽 빙하에서 저쪽 빙하로 넘어가야 사는데 어떤 천적인 물개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처음에 100마리 정도는 뛰어드는 그 펭귄들은 희생될 게 뻔히 알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희생돼야지만 우리 무리들의 공동체를 그게 합의가 의해서 앞에 100명 너 1번, 2번, 3번 너 죽을 각오하고 뛰어 이게 아니잖아. 본능처럼 그런 무리의식이 있다는 거지. 하물며 미물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우리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민생고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얘기고 공감이라는 걸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냥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하고의 공감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좀 낮춰서 너무 크고 무겁게 바라보지 말고 작가님 얘기 좀 해요. 그 얘기에 공감을 못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스토리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스토리라는 부분이 없으면 쉽게 공감되지 않는 거는 공감이 돼요. 그 부분은 느껴져요. 지금 아. 얘기하시는 거를 쭉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던 그 제목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왜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자기네들 세대 이야기인 거잖아요. 군인이 죽은 거고 군대 갔다 왔거나 아니면 갈 사람이거나 뭐 분명 자기네들인 건데 근데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과 공감을 못하는 것과는 별개 좀 다른 문제.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세대거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텍스트로 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편하고 심지어 음식 주문할 때도 어플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지 전화해 가지고 그 음식점 주인이나 누구한테 뭔가 주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 일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견적 물어보고 막 약간 너스레도 떨고 내고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메일만 와요. 이런 작업을 할 건데 기간은 이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예전에는 그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쯤 되면은 뭐 원래는 얼마인데 뭐 양이 이만큼 되니까 이렇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요즘에는 금액이 딱 안 맞거나 하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힘들겠네요. 끊어버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더라고.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친구하고도 전화 통화를 안 해요. 넌 친구들하고 전화도 안 하니? 뭐 전화하는 게 힘들대. 근데 걔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뭐 이런 거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통화조차 쉽지 않은데 자기네가 완전 텍스트로 뭔가를 열심히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키보드 워리어처럼 텍스트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직접 내 목소리를 담고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는 힘들어 한다는 거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이제 나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세대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거는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공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있다면 행동하지 않으면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누구보다 큰데 나가서 기도하고 같이 뭐 하지 않으면 못 믿는 사람처럼 치부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서 들어서 헌금을 내셔 행동해야 되잖아요. 연등 달아야 되고 그렇죠. 그 어떤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건조할 수 있어요. 주고받고 딱 필요 충분 조건만 가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아이들을 세 키우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문화나 정서라면 정말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표현 방식이나 저희 때처럼 예를 들어서 몸으로 부딪히거나 얼굴 봐야 되는 소통이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죠. 도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건조할 수도 있는데 정서는 분명히 통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분명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세대들도 그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 아까 조금 전에 최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저도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대학 3, 4학년이면 뭐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상황이 각 개개인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세대가 공감을 해줘야지. 그렇죠. 대신 그런 정서나 상황은 개개인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까지 존중을 포함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바람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안타까움이 있을 정도? 근데 우리도 안 나가잖아. 공감을 하는데. 우리도 행동하지 않아.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젊은 친구들이 행동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어떤 매체에서 왜 네. 그렇게 표현을 했나를 지금 든 생각인데 옛날에는 국가적인 사건 생기면은 학생이 앞장서가지고 주도를 했잖아요. 그 세대잖아요. 사실 우리 세대들이 너네 왜 우리 때처럼 안 그래? 그건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대처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약간 꼰대 마인드로 너네 왜 우리 때처럼 안 해? 예, 라는 마인드 그런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때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해라라고 말하는 건 그 공감대, 넓은 영역의 공감대는 같이 느끼면서 네가 대신해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아까 펭귄 얘기처럼 자꾸 등을 떠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예요. 너네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아까 허대비 얘기한 대로 그 친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진짜 공감하고 있느냐, 같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알고 그걸 탕후루 말하고 있느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감된, 그야말로 이 젊은 세대들의 그런 상황도 공감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공감이 되네요. 공감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작가님 아까 얘기한 공감을 하는 능력, 개개인의 능력은 훨씬 커졌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장애가 생긴 것 같은 거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장애라는 표현이 조금 뒤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동참하고자 하는 각자의 시간차가 있어요. 사회 전체적인 안타까움이나 분노에 대한 공감대는 꽉 차 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다. 앞선 세대인 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봤을 땐 자책을 우리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식 세대들한테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끔 오히려 더 경쟁사회로 가고 사회의 그런 이슈의 부분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으로 애들을 내몬 게 우리가 우리 어떻게 보면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감대에서 우리 때 방식으로 해가지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인 소리를 내고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사회 공헌에 나도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의식도 좀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앞으로 사회 구성원이 될 때 자기의 주체성도 그 안에서 찾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더 각박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광장을 더 꽉 채우면 보고 배우겠어요. 자기가 자각 안에서 나와서 동참하게 되는 거지. 등 떠밀고 너네 왜 안 해? 소리 지른다고 그 친구들이 나올까요?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역 앞에 뭐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각자의 시간차들이 아까 표현대로 임계점에 다다르면 소위 군중 심리를 포함해서 폭발적으로 확 늘어날 때가 있을 때 동참하게 된다니까요. 우린 봤잖아요, 경험하고. 아, 야, 이쯤 되면 우리도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든다. 조만간에 가겠다. 아이들하고는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부러라도 한다고는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공감을 다 하는데 그렇지.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 이것도 거고. 행동인가요? 그렇죠. 행동인 거고 이거는 가족들하고의 문제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투가 화가 안 났는데 투 자체가 좀 짜증이 섞인 말투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화가 분명히 안 났는데 자녀일 경우에는 야단을 맞았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연습을 했어요, 저는. 그 감정을 빼고 대답을 하는 거 처음에. 아빠 그러면 왜? 그러는 거지. 감정을 뺐으니까 일단 화나는 목소리는 아닌 거잖아. 근데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냥 그 엄마도 화가 난 게 아니야. 자, 일을 자꾸 바쁜데 자꾸 말 시키니까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 엄마한테 오늘 야단 맞았어. 그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은연중에 배우는 거지, 나도 말투도. 그거를 무마하려면은 내가 혼자 연습해야 돼. 그냥 화가 심지어 났을 때도 좀 가라앉히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강연 많이 하는 김창욱 씨가 하는 얘기 중에 전 되게 와닿았던 게 배우자한테 특히나 예의를 갖추자. 가족들한테 예의를 갖추자라는 말이 좀 가족끼리 무슨 예의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빠지면은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애건 어른이건 간에 남한테 하듯이라도 예의 갖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밖에 나가면 호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집에서나 그렇게는 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게 얘기한 거죠. 자기 감정 그대로 한 건데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고쳐요. 그렇지. 난 그거 화낸 거 아니야. 야, 그래요.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화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맞죠? 의식적으로 예의를 갖춰야죠. 정말로. 그래야 내가 바뀌니까. 한편으로는 나 화낸 거 아니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게 공격적으로 느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요건 공감대 빡 되네. 이 얘기는 특히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젊은 세대가 뭐 안 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는 안 바뀌는데 니네가 좀 해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가 변해야죠. 우리가 이해해. 그래. 공감해. 뭐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얘기했듯이 각자의 진심은 솔직히 몰라요. 진심적인 표현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상대들은 그거를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말로, 그 다음에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뜻을 알겠고, 공격적인 화를 내도 저 사람의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그게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간의 공감이 먼저 되고, 그리고 소통도 되고, 얘기 중에 미안한데 아까 작가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 서대분 뭐라고. 갈무리 하려는 병이 있다고. 아,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마무리해야지. 이제 그만해. 얘기한 거에서 느끼는 걸 정리하면 공감하고 행동해야 공감하는 걸 안다라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감한다면 행동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부터. 그래야 아까 얘기한 폐병 관련된 더 큰 얘기들도 결국 공감한다면 가능한 한 행동해야 공감한다는 걸 느낀다. 내 나름대로의 정리. 자, 작가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뭘 30천 다 했는데 왜 오늘의 공감대 형성. 재밌네.